네, 한국 전쟁 때 북한에서 전사한 미군의 유해 송환이 임박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정전협정 65주년인 내일 송환이 이루어질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네, 한편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미국이 비핵화 협상에서 인내하는 외교를 하고 있지만 시간을 오래 끌지는 않을 것이라며 북한의 지연 전술 가능성을 경계했습니다. 네, 관련 소식들 김현욱 국립외교원 교수와 함께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십시오. 자, 먼저 미군 유해 송환 얘기부터 하겠습니다. 이건 북미 정상회담에서 합의됐던 내용 중에 하나였지 않습니까? 그냥 늦어진 감은 있어요. 그런데 내일 이제 정전협정 65주년 기념일인데 원산에서 오산으로 수송기를 통해서 유해가 송환될 거다 이런 얘기가 지금 전해지고 있습니다. 만약에 내일 결정이 된다면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상당히 큰 의미가 있죠. 미국 입장에서 지금 상당히 말씀하신 것처럼 그 프로세스가 늦어지고 있었고. 합의된 것인데 상당히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 잘 안 될 것이다 이러한 얘기도 많았거든요. 근데 어쨌든 내일 정전협정 65주년이죠. 와가지고 이제 북한 가서 이제 유해를 받아올 예정인데 지금 상황에서는 어쨌든 미국이 계속 원하는 것은 비핵화의 어떤 초기 단계부터 이행을 하라는 거고. 그래야만 북한이 요구하는 종전 선언이 가능하다는 그러한 입장인데 어쨌든 이러한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서 북미 간의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그러한 유해 송환부터 하나하나 이루어진다는 것은 어쨌든 중요한 분위기를 만든다는 차원에서는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보이죠. 예. 원산 공항에서 유해 송환 작업을 하겠다라고 한 것도 뭔가 내포하는 의미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원산이라는 곳은 김정은 위원장이 아주 중요한 관광지로 개발을 하려고 그러고 있고 또 미국 측에게 원산 카지노에 대해서 투자를 해달라 그런 요청까지 했다는 소문도 들리고 그래서 이미 지금 상황이 전개되는 것을 보면 유해 송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협의체도 원래는 영관급이었거든요. 이걸 장성급으로 올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역사적으로 보면은 이제 장성급 회담에서 계속 정전협정 유지 문제가 계속 논의가 됐었고, 그래서 유해 송환 협의체를 이용해서 상당히 북한이 원하는 그러한 이슈를 다루기 위한 협의체를 같이 만들려는 그러한 의도가 상당히 보여요. 그래서 이번에도 보면 갈마 관광지구 그리고 원산 항에서 이 유해를 한국으로 지금 이동을 시킴으로써 결국은 미국이 북한에 대해서 원산항에 대해서 어떻게 투자를 해줄 수 있느냐 아마 그 문제도 분명히 언급이 나오지 않을까 요 유해 송환 절차하는 협의체 과정에서 그렇게 생각합니다. 장소가 갖는 상징적 의미도 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네요. 이미 북한은 이 유해를 담을 나무 상자를 일부 수령을 했다고 하죠. 그런데 처음에 저희들이 알기로는 200구 정도를 예상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보도에 따르면 한 50구 정도 이렇게 먼저 이제 유해가 송환이 될 것 같아요. 지난번에 좀 장성급 회담 직전인가요? 준비가 소홀했다고 북한이 인정한 적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유해 송환을 할 수 있는 그런 뭐랄까요? 송환 수가 좀 줄어든 이유는 어디 있다고 보세요? 글쎄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 통일부 장관께서 밝혔나요? 지금 한국하고 또 미국 양쪽을 계속해서 이제 외교력을 집중을 해야 돼 보니까. 워낙 지금 또 남북한 간의 이슈가 많잖아요. 통일 농구부터 해서 이산가족 여러 이슈가 터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외교력이 상당히 부족하다는 얘기가 나오고는 있습니다. 근데 유해 관련돼서는 글쎄요, 여러 가지 이슈가 있겠죠. 처음에 200구라고 했다가 그거를 발굴하고 식별하는 과정에서 역시 시간이 더 많이 걸렸을 수 있고 그래서 이거는 미군 유해다라는 결론을 내릴 수 있는 그러한 식별 절차를 거쳐서 결국 일단은 1차적으로 50구만 추린 그러한 결과일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계속해서 이제 얘기가 나왔던 것이 역사적으로도 그랬고 유해 한 구당 얼마씩 미국이 이제 현금 지원을 해준다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아마 그런 문제들 때문에 미국에 대한 어떤 유해 송환이 조금 많이 지체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현금 보상 문제 때문에도 유해 송환이 좀 지연되거나 줄어든 이유도 있을 것이다라까지 좀 짚어주셨고 사실 이 동창리 서해 위성 발사장 주요 시설을 철거한 것도 최근에 좀 발견이 됐고 그리고 조립 시설도 ICBM 조립 시설도 해체되고 있다라는 정황이 포착이 됐는데 근데 좀 짚어볼 것이 이게 다 북한에서 발표를 하거나 선전을 하는 것이 아니라 미국 언론에서 이걸 포착을 했다는 점인 것 같거든요.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미국의 한 언론사가 이거를 이제 보도를 했는데 아마 이제 미국의 38노스라는 이제 위성 감시를 통해서 이제 처음
이걸 알게 된 것 네. 같아요.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 언론 보도를 먼저 한 건데, 근데 지금 상황이 전개되는 걸 보면은 이제 미국에서 이제 북한에서 미사일 조립 시설도 해체를 했고, 또 동창리 미사일 위성 발사대도 해체를 했고,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이제 계속 동시적으로 종전 선언을 계속 요구를 하고 있거든요. 한국 입장에서도 이러한 것을 공식적으로 이제 발표를 했고, 그렇다고 한다면 이게 북미 간에 분명히 이 문제에 대해서 사전 간의 입장 조율이나 정보 교환이 있었다고 저는 보여져요. 예. 그래서 이게 뭐 미국 언론에서 발표는 했지만 북한 입장에서 종전선언을 요구를 했을 것이고, 미국 입장에서는 그 종전선언 하려면은 그래도 비핵화 초기 조치 들어가야 되는 거다, 이 기존 입장을 얘기를 했을 것이고, 북한 입장에서는 그래 그러면은 지금까지 하리라고 약속해 왔던 ICBM 시험장 발사부터 먼저 해체하겠다. 이거 뭐 그러면 미국 입장에서 그건 좋다. 예. 하지만 종전선언을 하려면 추후적으로도 ICBM 초기 조치가 들어가는지 한번 봐야겠다. 아마 이런 정도의 의견 교환이 있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예. 이게 물론 미국의 언론사를 통해서 먼저 나왔지만, 제가 보기에는 뭐 이런 의견 교환이 먼저 있었을 것이라고 보고, 굳이 생각을 해보자면 아마 미국 내에서 어떤 트럼프 정부의 어떤 국내 정치적인 요인이 있었겠죠. 여론이 계속 악화되는 상태였기 때문에 미국 언론이 이거를 터뜨리고, 그리고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의 어떤 북미 정책, 미국 간의 이제 교섭이 잘 되고 있다. 그래서 이러한 긍정적인 분위기를 만들어서 여론몰이를 해서 중간선까지 가려는 그런 어떤 국내 정치적인 이유가 가장 크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이제 감독관 참관 문제를 했잖아요. 네. 예전에 보면 해체한 다음 또 다시 재건할 수 있는 능력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그건 수일 내에 재건을 할 수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전문가들은 이게 핵무기 감축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 이런 이야기 있는데, 그 두 시설이 만약에 정말 해체 수준이 어느 정도 많이 상당히 진행이 됐다면 이 부분은 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글쎄, 지금 처음에 핵시설장 폐기 문제도 그렇고 이번도 그렇고 미국은 계속해서 이제 감시관들 사찰단이 들어가서 이걸 검증을 해야 된다는 예. 입장이에요. 미국 입장에서는 모든 핵시설 지금 북한의 핵시설을 굳이 나누자면 과거의 핵 ICBM, 미래의 핵 ICBM으로 나눌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북한은 미래의 핵과 ICBM을 제거하는 그러한 작업을 계속하고 있는 거죠. 시험장을 계속 파기한다는 거는 앞으로 더 이상 제조하지도 않고 그걸 시험하지도 않고 발사하지도 않겠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모든 것, 즉 미래와 과거의 핵과 미사일 폐기를 모든 핵 프로세스로 놓는다면 이 모든 것들이 다 미국이 생각하는 핵 폐기의 단계에 다 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미국은 들어가서 신고를 받고 검증을 하고 폐기를 해야 된다는 그러한 단계를 밟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 즉 미래의 핵시설을 폐기하는 것, 즉 시험장을 폐기하는 것도 들어가서 이게 제대로 폐기되는 걸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 검증을 해야 된다는 거고, 섣불리 했다가는 종전선언 다 내주고 체제 보장 다 내주고 제재 해제 다 해준 다음에 이거를 금방 복원시킬 수 있는 그런 우려가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것을 깐깐하게 좀 짚어보겠다는 거죠. 예. 그럼 이 감독관 파견에서 참관시키겠다는 것을 수용하는 그 여부에 따라서 이게 북한의 진정성을 좀 판단할 수 있는 잣대가 될 수 있을지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미국 입장에서는 미국이 원하는 그러한 프로세스대로 폐기가 된다고 일단은 생각을 하겠죠. 근데 미국 입장에서는 아직까지, 그러니까 오늘 어젠가요 폼페이오 장관의 의회 청문회 발언들이 많이 나왔는데 예. 거기서 나온 걸 보면은 여전히 1차 트럼프 임기 내 목표는 CVID고 WMD까지도 완전히 폐기해야 된다는 이런 강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한 것은 상당히 환영할 일이지만 결국 몸통을 건드려야 된다. 지금 이미 가지고 있는 과거의 핵고 과거의 ICBM을 건드리는 게 지금 본질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없어서는 아직까지는 미완성이다. 이러한 부분을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고 있는 거죠. 예. 지난번에 미러 정상회담에서도 이 비핵화 문제가 심도 깊게 이루어졌다고 하는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폼페이오 국무장관 어제 이제 상원 청문회가 있었는데 거기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시한 내 트럼프 대통령의 첫 임기, 이게 2021년인가요? 예. 네. 그쪽 무렵까지는 이게 CVID를 좀 달성하겠다는 의지를 다시 한번 재천명한 건데, 이건 이렇게까지 이제 청문회에서 했기 때문에 물론 미국 여론이랄지 또 여러 가지를 의식해서 한 발언으로 보면 되는 건지, 아니면 다른 또 의도가 있다고 보면 되는 건지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 글쎄요.
제 생각에는 뭐 국내적인 이슈도 있다고 봐요. 예. 지금 의회를 어느 정도 설득을 해야 된다는 거죠. 예. 의회에서는 아직까지 강경한 입장이 크거든요. 그러니까 트럼프 행정부에 대해서 의회에서 계속해서 물론 이제 공화당의 분위기는 상당히 좀 누그러졌지만 여전히 민주당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아무것도 못하고 북한에게 속고 있다는 그러한 여론이 아직까지 팽배하고 있기 때문에 여론 잠식용이 상당히 크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내부적으로 다른 장소에서 폼페이오 장관은 트럼프하고 입을 맞추고 잘 되고 있다, 관계가 좋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해왔었거든요. 하지만 동시에 여론 그 관리용도 있지만 동시에 북한에 대한 강한 메시지 성격도 있다고 봐요. 그래서 북한 입장에서는 어쨌든 지금 상황에서는 그 과거의 핵은 건드리지 않으면서 유해 송환과 그리고 그 미사일 시험장 폐기 이것을 가지고 종전선언을 얻어내려는 그러한 시도를 하고 있는 것이고 이미 거기에 입각해서 지금 한국과 북한과 중국은 뭐 8월이니 9월이니 종전선언 일자까지 지금 예측을 하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예. 예.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어떤 그 미국의 입장을 강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 정도로는 안 된다. 예. 정도 본질을 건드리고 제재 해제는 물론이고 종전선언이나 이러한 것도 결국은 이러한 그 미래 핵 본질을 건드리지 않는 비핵화 그 이행 단계에서는 미국 입장에서는 반대할 것이다. 이러한 입장을 강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 WMD 대량 파괴 무기 제거까지도 좀 명확하게 명시를 한 것이 사실 이번이 처음이라고 하더라고요. 또 폼페이오 장관 입에서 발언을 한 것도 자체가 좀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 네. 이것 또한 좀 북한에 강한 메시지를 주겠다라는 의미로 해석하면 되겠습니까? 예. 북한에 대한 압박용이죠. 계속 종전선언 나오고 한반도 관련 국가들이 종전선언에 대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강한 미국의 입장을 보여준 거죠. 즉 WMD, 즉 이 ICBM뿐만이 아니라 핵을 건드려라. 핵을 포기하지 지금 네가 가지고 있는 핵을 폐기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없다. 그리고 그 이전에는 뭐 제재 해제도 없다. 이러한 메시지를 강하게 던진 거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예. 그리고 아까 우리 정전협정 내일이죠. 북한은 전승기념일로 이제 기념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 쿵시안유 중국 외교부 부부장이 어제 평양을 방문했다고 합니다. 아마 내일 전승기념일 관련해서 무슨 북한에서 행사를 할지를 모르겠습니다. 네. 그런데 이 시점에 이제 외교부 부부장이 방북을 했다. 이건 어떤 의미로 좀 봐야 되겠습니까? 물론 뭐 상징적인 의미가 있죠. 예. 그 전승기념일을 그 기념으로 해서 이제 그 중국의 고위 관료가 북한을 방문한다는 그 자체도 상당히 이 기념일을 부각시키는 그러한 의미가 있다고 보여지고 결국 북한 입장에서는 지금 그 9월 9일이죠. 이게 그 정권 수립 기념일이죠. 예. 그게 상당히 좀 중요하고 그리고 아마 유엔 총회 일자가 아마 9월 중순이나 말 정도에 지금 예정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북한은 뭔가 획기적인 예를 들어서 종전 선언이라든가 이런 것을 뭐 8월이나 9월 정도에 얻어내려고 하는 그러한 목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예. 계속해서 이제 어제자도 보면 노동신문에서도 상당히 강경하게 한국의 입장, 한국의 종전선언을 위해서 좀 더 움직여라 이러한 입장을 계속 보여주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아마 그런 움직임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중국은 중국 나름대로 이러한 것에 환영하는 입장이겠죠. 결국 한국 정부도 중국이 포함한 4자의 종전선언을 이미 확인을 해줬고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남은 거는 일자 그리고 종전선언이 예정대로 될 수 있게 미국을 어떻게 움직이느냐. 그리고 됐다면 종전선언문에 중국이 원하는 것을 어떻게 집어넣도록 북한과 협의하느냐. 이러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문제들을 논의하기 위해서 북한을 방문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해체 작업도 시도하고 있고 중국과 외교도 함께 진행하면서 그 병행 일자로 지금 리설주 여사와 함께 원산의 가방 공장도 시찰을 하면서 경제 행보를 함께하고 있는데 뭐 이런 계속되는 경제 행보는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예, 뭐 경제 행보를 하면서 동시에 군 시설 그리고 소위 이제 군량미라 그러죠. 군인들이 먹는 그러한 음식 관련된 것을 그 제조하는 그러한 공장 또 같이 돌았다 그래요. 그래서 예. 일단 여론을 관리하는 거죠. 군인들을 좀 불만을 무마시키고 경제 발전을 위한 국민들의 여론을 좀 계속 환기시키는 그러한 노력이라고 보여집니다. 지난번에 신의주 양강도, 강원도, 평양 인근 군부대 뭐 사실은 북한 전역을 지금 돌아다니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이 더위에 이렇게까지 강행군을 하는 이유, 그러니까 주민들을 어떤 결속시키고 어떤 지도자의 리더십을 더 강조하기 위한 그런 대목인지 어떻게 그 부분을 해석을 해요? 예, 어젠가요? 미국에서 나온 보도도 누가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기억이 안 나는데 그 북한 내 군부에서의 현재 그 김정은 위원장의 행보에 대한 불만 세력들이 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제가 만난 북한 어떤 젊은 관료들 얘기도
젊은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공화국의 미래가 상당히 불안하다.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예. 예. 그러니까 과거와는 완전히 달라진 김정인 위원장의 행보에 대해서 북한 주민들이 불안해할 수밖에 없어요. 예. 여기에 대해서 찬성을 하든 반대를 하든 떠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어쨌든 불안할 수밖에 없단 말이죠. 일반인들도 그렇고 그리고 엘리트층도 그렇고 군부는 더 하고요. 그래서 이러한 국내적인 여론을 관리하는 것도 김정은 위원장이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예. 특히 아마 보수적인 군부 세력들은 지금 핵을 포기한다. 그리고 미국이라는 그 솔직히 북한은 한국 전쟁에서 북한을 공격했던 북한과 싸웠던 주적 아닙니까? 미국이라는 국가는 미국과 관계를 정상화한다 이런 것에 대해서 상당히 불편해하는 그러한 세력들이 있게 마련이기 때문에 아마 그러한 부분들을 관리하는 것도 지금 상당히 중요한 정책의 일부분이다 이렇게 김정은 보여집니다. 위원장이 가는 곳마다 이 간부들을 좀 질책하고 질타하지 않았습니까? 이번 강원도에서는 그런 얘기가 없는데 지난번에 내각 또 노동당 조직 지도까지 뭐 나무라지 않았습니까? 네, 네. 자, 그런데 그 뒤로 무슨 인사가 있거나 뭐 그런 거 경질성 인사는 들어오지 않거든요. 네. 어떻게 보십니까? 그 아무래도 김정은 위원장이 그 핵무력 건설 이후에 예. 올해부터 나오는 정책에 좀 그 성격이 좀 바뀌었다고 보여질 수 있어요. 이전에는 숙청을 했고 공포 정치를 했다면 이제는 매력 공세를 펴고 있고 상당히 국민들에게 우호적인 그러한 정책을 펴고 있단 말이에요. 소위 이제 정상적인 국가, 정상 국가의 지도자로서 어떤 그 모습을 보이겠다, 정책을 보이겠다 이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뭐 북한 전문가는 그 작년 이후 올해부터의 북한 인권 상황이 매우 좋아졌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전반적으로 북한 인권 상황이 좋아졌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겠죠. 예. 하지만 그러한 모양새의 변화가 있는 것은 확실하고 아마 그 폼페이오 장관이 평양을 방문했을 때 북한에 지금 수용되어 있는 그 정치범들을 석방을 해준다면 그 가족 단위로 그 현금을 지불해 줄 수 있다 이런 얘기까지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무슨 얘기냐면 지금 김정은 위원장의 어떤 정책의 변화가 있는 것을 미국도 어느 정도 좀 인식을 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 정책적인 차원에서 그러한 인권 문제도 어느 정도 좀 그 모양새가 좀 바뀌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김현우 국립외교원 교수와 함께 북한 이슈 살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